아까 탁현민 의전비서관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최근 청와대에서는 이 탁현민 비서관이 맞대응을 대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탁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과거 히말라야 30초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진짜 그것을 확신하고는 밤에 포크레인 몰고 들어가가지고 지하를 굴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밑에 지하에 잔뜩 있다라는. 대표님은 어디 주로 보관하십니까? 양산 와서 한번 걸쳐봐. 딱 하나 남아있는 의혹이 있다면 금괴를 200톤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 양산집 지하에 묻혀있다. 그 돈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주말 사이에도 꽤 논쟁이 있었던 얘기예요. 김준일 대표님. 탁 비서관 생각은 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마치 문 대통령의 20조 금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유를 썼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탁현민 비서관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렸던 것 같고, 과거에 히말라야를 같이 가서 여행도 하고 트래블 이제 가이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 아니면 탁현민 비서관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시각은 정치 공세가 과도하다. 이게 그리고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금괴 100톤, 200톤 이거는 대표적인 허위 정보 가짜 뉴스였거든요. 2017년 대선 즈음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100톤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허구였고, 이거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이런 차원이니까, 다만 이게 사비로 썼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답답한 심정을 조금 반영해서 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가 금괴처럼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추가 해명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야당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야당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금괴만 생각하는 음모론자로 만들었다. 더 이상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 탁 비서관을 가리켜서 십상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근데 탁현민 비서관 역할이 의전 비서관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의전 비서관이라는 분이 야당을 상당히 이제 또 인수위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굉장히 질책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다 내렸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저는 탁현민 비서관의 SNS는 이거는 문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 비서관이 한번 질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거는 탁현민 비서관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저는 이 금괴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게 야당에서 제기했나요? 이게 일부 유튜브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거를 지금 대단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포크레인 이야기 하시는데, 글쎄 그거하고 지금 이 옷하고를 병렬해 놓으면서 이것도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의혹의 시작점 자체가 그렇죠. 다르단 말씀이십니까? 저도 저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산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금괴가 묻힐 수 있습니까? 그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금의 옷 문제와 같이 연결시키는 게 과연 적당할까 싶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싸고 주말 사이에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지금부터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프랑스 국적임에도 청와대에 채용된 걸 두고 이게 반칙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프랑스 국적의 재외 동포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한 후에 채용을 한 것이고요. 특혜 채용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업무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외국인이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프랑스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급 상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특혜 채용 아니냐라는 논란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프랑스 국적자임이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어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는 국가 이익에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분야 등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26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박수현 수석은 법률상 문제없다는 걸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채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순희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거는 좀 원칙론적에서 박수현 수석의 설명이 와닿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선 우리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국가안보, 국가기밀을 관한 업무에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 국가안보, 국가기밀이 아닌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통령의 건강이라든지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야말로 국가안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옷값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의 옷도 국가안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국가안보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 맡길 수 있냐? 이런 어떤 논리적인 허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부인의 옷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굳이 둬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마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명확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통해서 이거는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은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만 국민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조 의원님,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자면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국가안보다 이퀄 이렇게 등가시켜서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특수활동비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네. 복희양 대변인님, 법률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관저 정리나 의전 담당 그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왜 영부인 의상 담당자까지 이렇게 별도로 채용하냐, 이거야말로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면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만 없다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외국 국적의 우리 교포들이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김정숙 여사의 어떤 옷,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외교를 하면서 퍼스트레이디가 어떤 패션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패션 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가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의 어떤 소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전적으로 받고자 전문 1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근무를 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저는 총무비서관실에서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인사혁신처에 자문까지 다 들어서 채용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절대 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완벽하게 들고 나와서 공격을 하셔야지, 그 우리 교포지만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편견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다우닝가 10번지에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미국 국적자가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국 백악관에 대통령이 주무시는데 그 관저에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영국 국적자나 프랑스 국적자가 근무한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에 대한 이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 다 근무할 수 있죠. 글로벌 시대니까. 그런데 청와대와 또 청와대 안에 관저라는 곳은요, 대통령의 그 부부의 어떤 정말 이 어떤 중요한 문제까지 다 다루는 곳입니다. 자, 근데 저는 어떤 부처에서 이걸 괜찮다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밝혔으면 좋겠어요. 왜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해외 나갈 때 항상 프랑스 여권을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계시는 그 관저에, 일반 비서관들도 가기 힘든 그 관저에 프랑스 국적자가 5년 동안 근무했다. 근데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괜찮다. 않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 이해가 될까요? 해당 직원이 제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우리 동포가 아니에요. 여기는 청와대예요. 청와대는 보안을 굉장히 요구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공직 생활과 사회 생활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경력이 예. 되는 청와대에 이렇게 그냥 아름아름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시간 큰일 났는데요. 복대 의원님께 짧게 좀 질문 답변. 예, 과거에는 이중 국적자가 공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정치적 공방이 되면서 대표적인 공직을 맡지 못하게 이중 국적자는 그게 이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중 국적자이거나 외국인 국적자는 절대 근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면 그에 맞게서 따르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법을 어기면서 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먼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골 디자이너의 딸, 그의 채용권을 두고 오늘 정치권의 공방도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늘 발생한 이슈 중심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음 주제가 또 배우자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